네, 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수능 원격 수업 기간 수학2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는 미분 단원을 모두 끝냈고 수학2의 마지막 단원, 즉 세 번째 단원인 적분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적분은 미분과 매우 연관이 깊은, 매우 연관이 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미분에 대한 내용이 아직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적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미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미분에 대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적분을 들어가시는 게 공부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적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보조교재 46쪽, 47쪽부터 49쪽까지 내용일 거예요. 여기까지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하고 오셔야 지금부터 할 적분법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적분에 대한 정의를 수학적으로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개념 해보기를 통해서 적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맛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적분은 아까 얘기한 듯이 미분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우리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즉 연산을 거꾸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덧셈의 역연산이 무엇이죠? 그렇죠, 뺄셈이 있고, 곱셈의 역연산이 무엇이죠? 나눗셈이 있듯이 미분의 역연산이 바로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의 역연산이란 말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 적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식을 미분을 해야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fx가 될까? 이것을 생각해서 그 어떤 식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fx가 될까? 이걸 통해서 어떤 식을 구하는 것, 즉 미분을 거꾸로 했을 때 나오는 식을 찾는 게 바로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걸 해보기 위해서 먼저 다항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미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먼저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스텝 1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함수 라지 fx가, 즉 대문자 fx가 이 녀석의 도함수가 fx일 때, 이 말은 뭐예요? 도함수라는 건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한 함수를 말하잖아요. 네. 도함수란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라는 얘기는 라지 fx를 한번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 라지 fx가 이렇게 식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한번 미분해서 도함수인 스몰 fx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미분의 규칙이 뭐가 있었냐면 x의 n제곱과 같은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 위에 적혀있는 차수인 n이 앞에 상수항처럼 곱해지면서 차수가 1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수 숫자 c 같은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됐었고, 그리고 x만 있는 항을 미분하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뒤에 있는 1을 미분하면 0이 돼서 없어지지만 0이니까 쓰지 않고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2도 미분했을 때 이 x제곱이 미분돼서 2x가 되고 마이너스 32는 미분해서 0 없죠.
x제곱 미분했을 때도 동일하게 2x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식인 x제곱 플러스 2분의 1도 미분했을 때 2x가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칸을 볼게요. 자, 이번엔 앞에 상수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건데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이 3이라는 지수가 앞에 내려와서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1이 빠지고 그러면 3과 3분의 1이 약분되면서 그냥 x 제곱이 되겠고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은 미분해도 없어지니까 0이 된 것을 우리가 지워버리면 되겠죠. 밑에 있는 식도 같은 방식으로 미분하게 되면 지수였던 3이 내려와서 곱해지면서 앞에 있던 개수 3분의 1과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차수가 1 깎이니까 x제곱이 됩니다. 뒤에 플러스 2는 0이 되죠. 세 번째 식도 3분의 1 x세제곱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겠고 네 번째 식도 x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2는 미분해도 0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이렇게 상수만 있는 식일 때 이 식들을 미분하면 모두 결과는 0이 됩니다. 앞에 있는 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제곱이라고 쓸 것들이 있었으니까 뒤에 있는 0을 생략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미분했을 때 0만 남는데 그걸 생략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숫자 0이라고 꼭 써줘야겠어요. 표현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뒤에 플러스 0이 남지만 앞에 있는 항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0을 안 써도 돼서 생략한 것이고 이 마지막 종류의 식들 같은 경우엔 미분했을 때 0만 남는데 이것을 생략하면 아무것도 안 써지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0을 써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식들을 미분하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된 사실들이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식들처럼 봤을 때 x에 대한 항이 같다면 무슨 의미냐면 맨 왼쪽에 있는 식들은 x제곱, x제곱으로 x에 대한 동일한 항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가운데는 3분의 1 x세제곱, 3분의 1 x세제곱, 3분의 1 x세제곱, 3분의 1 x세제곱 이렇게요. 이렇게 x에 대한 항이 같다면 상수항의 값에 관계없이 미분한 결과가 같습니다. 즉 미분한 결과를 따져볼 때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적분이라는 개념을 아까 얘기한 대로 미분의 역연산으로 봤을 텐데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한 이 식을 다시 역으로 적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수항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수항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스텝 2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스텝 1과 마찬가지로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이 얘기는 라지 fx를 한번 미분한 게 스몰 fx 이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엔 미분되어 있는 함수인 스몰 fx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원래 함수를 찾아보는, 즉 아까 말했던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fx가 될까, 그 어떤 식을 구하는 것을 해봅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분을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걸 미분해야 2x가 될까요? 우리 이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1 줄어들죠. 그러면 반대로 이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적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 늘어나야 되겠죠. 그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미분되어 있는 식의 차수가 x의 1차이니까 이것을 적분했을 때 함수는 x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어떠한 상수가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선 우리가 얘를 다시 뭐를 했을 때 이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미분했을 때 이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식을 미분해봐요. 저식을 미분하게 되면 2에, 왜냐면 차수인 2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상수가 있을 것이고 x제곱에 차수가 1 줄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동일하려면 이 동그라미 점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숫자가 몇이어야 되겠어요? 네,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은 우리가 개수로 곱해져 있는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결국 라지 fx는 x제곱이었다 이렇게 역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미분을 거꾸로 생각해서 해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적분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함수로 되돌린다. 그러기 위해선 차수가 몇이어야 되겠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몇이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식도 해볼게요.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3x 제곱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분을 하면 차수가 1 줄어들어서, 즉 원래 식에서 차수가 1만큼 줄어서 제곱이 됐다라는 거니까 원래 식은 차수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x의 세제곱 3차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x의 세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개수를 찾는 원리는 무엇이냐? 얘를 다시 뭐 했을 때? 네, 미분했을 때 저식이 똑같아지려면 어때야 되는지 고민하면 됩니다.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차수가 앞에 상수처럼 곱해지니까 3, 그 다음에 저 구해야 될 미정 개수, 그 다음 차수가 1 줄어서 x제곱이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어야 될 숫자가 1이어야 되죠. 같은 이유로 1은 개수에서 생략할 수 있으니까 x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해보면 라지 fx를 미분해서 차수가 1 줄어들었더니 x세제곱이 됐다. 그 얘기는 원래 라지 fx는 차수가 저것보다 1 높은 4차였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 1은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맨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했을 때 차수가 1 줄어들어서 4차가 됐으니 원래 함수는 5차였겠고 앞에 개수가 1이어야만 미분했을 때 동일하게 5x 4제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수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이것이 될까를 생각할 때 이 법칙, 미분을 하면 차수가 1 줄어드니까 역으로 적분을 하면 차수가 1 늘어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x의 차수를 결정하고 그 앞에 있어야 될 미정 개수가 이것을 미분했을 때 그 식과 동일해지려면 몇이어야 될지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적분의 단계를 높여서 두 번째 요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것을 적분한다면 차수가 1 늘어나야 돼서 각각 차수가 x제곱, x세제곱, x4제곱, x5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앞에 개수가 몇이 있어야지 얘를 미분했을 때 있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차수인 2가 내려와서 상수처럼 곱해지면서 원래 있어야 될 개수의 x가 되는 건데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해지려면 앞에 있어야 될 개수가 그렇죠. 2분의 1이어야만 약분돼서 1x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을 숫자는 뭐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을 한 밑에는 몇일까요? 얘를 앞에 이러한 미정계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해보면 차수인 3이 내려와서 곱해지면서 기존의 계수가 곱해지고 x의 차수는 1 줄어서 x제곱이 될 텐데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어야만 1x제곱과 동일해지겠죠? 그러므로 앞에 계수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식은 4분의 1 x 4제곱을 미분해야 x 세제곱이 되겠고, 마지막 식은 5분의 1 x 5제곱을 미분해야 x 4제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숫자만 있는 녀석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숫자만 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다항 함수의 미분의 규칙을 생각해 보면 여기 x에 대한 1차항을 미분하면 숫자 1만 남게 됐었어요. 그리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됐었어요. 즉 라지 fx를 미분한 결과인 fx가 0이 아니라 0이 아닌 이런 실수를 갖는다면 얘는 1차항으로 적분이 된다라는 거죠. 써볼 수 있겠죠? 우리 법칙으로 써보면, 자, 여기 이 칸에 해당하는 것으로 0이 아닌 실수를 적분하면 x에 대한 1차항이 된다. 왜냐면 x의 1차식을 미분하면 개수만 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개수 그대로 곱하기 x라고 하면 돼요. 얘도 2x, 얘도 마이너스 3x, 얘도 마이너스 4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놓친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뭘 놓쳤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상수항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즉 상수항을 포함한 식에서 미분을 했을 때 상수항에 대한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해줘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뒤에다가 있었을 수도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정상수, 이 미상수, 적분상수라는 것들을 붙여줘야 돼요. 요렇게요. 왜냐면 상수 같은 경우에 미분하면 0으로 돼버리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식에 상수가 몇이었는지 추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상수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뒤에 미정의 적분상수 플러스 c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텝 1과 스텝 2를 이용해서 미분을 한번 다시 해보면서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공통점을 생각해봤고,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적분했을 때 어떤 식이 될지, 즉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그 식이 될까의 그 어떤 식을 찾는 그 과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해보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바로 적분 중에서도 부정적분이라는 건데요. 우리 그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교재 80쪽에 개념 45 부정적분입니다. 자, 우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는 적분법에 관련된 개념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부정적분을 배울 거예요. 왜 부정적분이냐면, 우리가 앞서 한 것처럼 어떤 주어진 식을 적분했을 때 정할 수 없는 적분상수 c가 생기죠. 예, 이걸 정할 수 없다. 부정.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의 뜻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부정적분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일단 요게 먼저 보장이 돼야 돼요. 라지 fx라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한 함수가 스몰 fx다. 즉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이 관계일 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부정적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라지 fx를 이렇게 정의해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관계, 즉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요.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되는 것이고,
이 반대로 스몰 f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된다.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표현하는 방법은 라지 fx의 도함수가 얘다. 그 다음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 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죠. 만약 인테그랄 스몰 fx dx 이렇게 쓴다면 이 얘기는 이 fx를 x에 대하여 부정적분한 식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그 부정적분은 라지 fx가 된다고 위에 적혀있죠. 하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있었을 수도 있는 적분상수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써줘야 돼요. c는 상수. 자, 이때 개념들을 하나씩 적어보면 여기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써있는 이 fx를 우리는 피적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dx는 적분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 d 뒤에 써있는 문자에 따라서 어떤 문자에 대하여 적분하라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이 dx를 적분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fx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정적분. 그 다음 뒤에 더해지는 이 c를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스몰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한다 이 말은 스몰 fx의 부정적분인 라지 fx를 구한다와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기호를 읽을 때는 인테그랄 fx dx라고 읽고, 이때 dx는 fx인 피적분함수를 x에 대하여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x가 아닌 다른 문자는 뭐 취급을 해라? 상수 취급을 해라. 그 얘기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미분과 부정적분의 뜻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호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미분과 적분의 연산순서에 따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적분한 뒤 미분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우리 dx분의 d라는 건 도함수의 정의에서 봤어요. 얘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안 쓰고. 자, dx분의 d의 뜻은 뭐냐면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즉 미분해라와 적분해라와 동시에 있는데 중괄호 안에 적분해라라는 기호가 먼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적분을 하게 되면 부정적분과 적분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 인테그랄 fx dx 식은 라지 fx 플러스 c 적분상수 c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 즉 스몰 fx를 부정적분했더니 라지 fx가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얘를 부정적분했더니 라지 fx가 되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이 라지 fx 플러스 c라는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얘는 스몰 fx가 되는 거고, 얘는 상수이므로 미분해서 0이 돼서 없는 거죠. 그래서 스몰 fx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럼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식을 다시 미분하는 경우, 즉 연산을 한 다음 역연산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 얘는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것,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테그랄 dx 안에 dx분의 dfx라고 써서 이렇게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하라고 써있죠.
그러면 fx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죠. 스몰 f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f'x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된다는 거와 동일하니까 그 식을 이용하면 얘는 f'x가 됐고 이 식은 f'x를 부정적분하라는 식인 거니까 원래인 스몰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최종적으로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경우는 fx식만 남는데 미분을 한 다음 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분상수 c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을 예제 45번에서 한번 풀면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상수 2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스텝 2에서 해봤듯이 이렇게 0이 아닌 실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그 실수에 x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2x가 되겠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분상수 c가 있다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3x제곱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이 됐었죠. 플러스 c가 됐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스텝 2에서 해봤던 식들입니다. x만 있는 걸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됐고 적분상수 c. 그 다음 4x 세제곱을 부정적분하면 x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됐겠죠. 자, 이번엔 부정적분과 미분의 뜻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fx를 찾아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 뜻을 한번 식에 적혀있는 뜻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스몰 fx를 부정적분했더니 이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도식해서 써보면 스몰 fx를 뭐 했더니 부정적분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라는 식이 됐다는 뜻의 기호, 단서입니다. 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를 뭐 하게 되면 부정적분의 역연산인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를 미분하게 되겠어요. 미분해주면 6x 마이너스 4 플러스 0. 그래서 6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똑같이 괄호 2번에 적혀있는 것도 이 스몰 fx를 인테그랄 dx 부정적분했더니 이 식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도식화해보면 스몰 fx를 부정적분했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됐던 거죠. 부정적분의 역연산이 뭐를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인 스몰 fx가 된다. 즉 스몰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fx에 대하여 dx분의 d 중괄호하고 인테그랄 x 곱하기 fx dx. 그럼 이거는 x 곱하기 fx를 먼저 부정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결과가 5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가 됐습니다. 자, 다시 써보면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의 뜻은 뭐예요? 이 식의 뜻은 xfx를 먼저 부정적분하고 미분을 하라는 뜻이죠. x에 대해 미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어진 식을 적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는 원래의 식과 동일하다라는 거였죠.
근데 반대로 미분을 한 다음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남는다는 거였어요. 지금 문제 3번은 이 적분을 먼저 한 다음 미분을 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식과 똑같이 적분상수가 붙지 않고 나옵니다. 즉 그러면 이 식의 결과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x, fx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우변에 있는 5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와 같다라는 말이니까 양변에 x에 대해서 x로 나눠줄 거예요. 자, x로 나눠도 되느냐? 사실은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야 되지만 내가 정답을 구할 것은 f2로 x가 2일 때, 즉 0이 아닐 때죠. 그러니까 2로 x로 나눠줘도 되겠어요. 이 때는. 그럼 fx는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정답은 33이 나오겠습니다. 이건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의 역연산인 부정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배워봤고요. 이번엔 그 부정적분하는 방법,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조교재 81쪽입니다. 자, 개념 46번에서 함수 y는 x의 n제곱이라는 x의 n제곱이라는 식을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울 때 그 차수인에는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정적분 역시 음이 아닌 정수, 즉 0과 양의 정수일 때 그 y는 x의 n제곱을 부정적분하는 결과를 공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의 뜻을 알면 충분히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어떠한 핵심이 있냐면 미분을 하면 차수가 1 줄어들죠. 그럼 그거의 반대가 적분이니까 적분을 하면 차수가 1 늘어납니다.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차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 다시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얘가 되려면 앞에 개수가 몇이었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만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차수가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졌을 때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개수가 1만 남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뒤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적분상수 C가 있다. 보통 이것을 C는 적분상수라는 걸 써줘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어진 식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일단 차수가 1 증가한다. 그 다음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져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땐 미분했을 때 개수가 같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개수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자, 부정적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부정적분의 성질이 이렇게 밑에 세 가지가 보장됨으로써 긴 다항 함수를 부정적분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부정적분이 가능한 함수에 상수가 붙어 있다면 이것은 그냥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한 것을 부정적분하는 건 그냥 각각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 또 뺀 것과도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인테그랄 fx dx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fx의 항 각각을 부정적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주어진 다항함수를 부정적분하는 걸 예제 46번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다음, 이번엔 단항식들이죠. 항이 하나밖에 없는 이 식들을
부정적분해 봅시다. 자, 먼저 x제곱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아까 위에 적혀있던 법칙처럼 일단 차수가 1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이었던 거에서 차수가 1 증가해서 x 세제곱이 돼야 되겠고, 앞에 개수로 3분의 1이 있어야만 얘를 다시 미분해서 앞에 이 차수가 곱해졌을 때 약분돼서 1x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개수로 곱해져야 됩니다. 거기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괄호 2번도 부정적분을 구하면 차수가 1 늘어서 x의 11제곱이고 앞에 11분의 1이라는 상수가 개수가 곱해져 있어야지 원래대로 미분했을 때 x의 10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라는 상수만 있는 걸 부정적분하게 되면 0이 아닌 실수를 부정적분하면 1차로 늘어나고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금 같은 경우엔 t라는 식인데 문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t는 무슨 취급이다? 상수 취급이죠. 그러면 0이 아닌 상수가 있는 걸 적분한 것과 똑같아요. 즉 괄호 3번과 똑같기 때문에 t x 플러스 c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항식의 부정적분을 해봤고요. 이번엔 다항식의 부정적분을 해보면 항 하나하나를 다 부정적분하면 된다 했어요. 그럼 각각을 다 부정적분할 거니까 5x 4제곱을 부정적분하면 차수가 1 늘어서 x의 5제곱, 그리고 원래 개수가 1이었어야 다시 미분했을 때 5x 4제곱과 동일해지겠죠. 그 다음 얘는 차수가 1 늘어서 x의 4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였어야 다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4x를 부정적분하면 차수가 1 늘어서 x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플러스 2여야만 다시 미분했을 때 4x가 될 겁니다. 그 다음 0이 아닌 실수인 마이너스 3을 부정적분하면 x만 붙어서 마이너스 3x가 되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된다. 그래서 다시 써주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이렇게 x-1의 세제곱처럼 어떤 식의 제곱식을 적분해 볼 건데 이것은 그냥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되고요. 자, 문제 쓸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다항식이 오게 되면 꼭 괄호를 쳐서 넣어요. 이렇게 단항식일 때는 괄호를 안 치지만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를 부정적분하면 되죠. x 세제곱을 부정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을 부정적분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 주셔야 적분 단원의 문제들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풀 수가 있어요. 꼭 수학에서 기본기를 배우시면 그 부분은 숙달이 될 정도로 여러 차례 반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다음 함수를 구하시오. 즉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를 구하는 유형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2x 플러스 1이고 fx가 3일 때 f-3의 값을 구하래요. f-3의 값을 구하려면 결국 fx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f'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f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적용해보면 f'x가 2x 플러스 1이므로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2x는 x제곱으로 1은 플러스 x로 그 다음 뒤에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이 f0가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 식이 fx 거잖아요. 그쵸? f0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c가 몇이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 f-3은 0이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괄호 2번 문제인데 0,1이란 점을 지나는 곡선 fy는 fx래요. 자, 이만큼에서 주어지는 단서가 뭡니까? 네, 이만큼에서 주어지는 단서는 f0가 1이다라는 단서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 임의의 점인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았죠. 여기서 주어진 힌트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x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인테그랄 f'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fx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f'x 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므로 이것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이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f0가 1이라는 걸 대입해주면 c가 1이죠. 따라서 fx는 무엇인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개념 해보기와 개념 정리하기 두 개로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그것을 살짝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어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뒤에 있는 82쪽, 83쪽의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십시오.